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국회의원 국외 활동에 문제가 되는 38명 이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그 국민권익위에서 그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 권익위가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과 범정부 점검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38명, 또 보좌진, 입법조사관 16명이 그 업무 관련성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관련 명단을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그 피감기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에는 국회 차원의 향후 조치를 마련 중인데요. 먼저 그 권익위 요청에 따른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현재는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국회에 통보해 올 경우에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부해서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그 국회의원들의 해외 활동이 근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오자가 났군요. 국외 활동 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외부 지원, 그러니까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근원적으로 이런 논란 소지를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기관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조사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감기관이 어떤 결과를 기다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권익위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을 텐데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 관련 피감기관들이 원래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그런 대외 활동, 국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됐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책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없이 자신들이 진행을 했는지 그것을 자체 판단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어떻게 점검을 했냐면 권익위가 굳이 조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점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그 해당 기관들이 제출하는 서류 서면상으로 볼 때 그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그것을 본 것이고요. 그래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1차적으로 관련 그 피감 기관에서 내부 자체 조사를 하라. 그래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제가 이게 간단한 브리핑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또 이걸 공식적으로 이거 약간 백브리핑의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인데 그것은 일단 그 공식 브리핑을 마치고 밖에 나가서 백브리핑으로 하시죠. 예, 예, 다시. 예, 예. 그건 아마 피감기관에서 그건 공개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것은 그 명단을 통보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익위가 지정한 것이 바로 피감기관들이고 국회는 이것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거나 밝힐 그렇게 되면은 그 관련 법에 그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예. 절차에 따라서 국회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회로 명단을 공식으로 통보해서 국회에서 조치를 하라고 했으면 아마 감사관실에서 하든 아마 국회 차원의 어떤 방법을 강구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관실도 현역 의원을 상대로 늘 이제 의원들을 지원하는 그 사무처는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 국회의원들 상대로 조사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문제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권익위는 그 1차 그 추가 조사의 그 책임을 해당 피감기관한테 일임을 한 거죠. 그 말씀대로라면 부처에서 훨씬 더 국회에서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본인들은 원래 그 예산은 기재부에서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건 국회에서 그런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기재부에서 편성을 해서 그것이 국회로 넘어와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에요. 그것은 가령 코이카에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그 코이카 자체 예산이 아니라 코이카에 별도로 코이카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코이카에서 그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따로 책정해 놓은 국회에서 다 심의를 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바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건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전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전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지원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권익위가 유권 해석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것을 정식으로 질의를 했어요. 권익위에 2016년 11월에. 그래서 그때 통보가 충분히 코이카로 봐서는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충분히 합법적으로 지원해도 되겠다라는 판단할 정도의 근거로 그런 내용을 통보해 온 거죠. 어제 외통위에서 자료를 냈잖아요. 예, 예. 그 국회 활동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였고 예. 38명 명단이 왔는데 그 거기 대부분이 국회 활동과 관련된 그렇죠. 문제인데 예, 국회도 그러면 어제 외통위 입장과 마찬가지로 예. 국회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죠. 아니 국외 활동이란 그렇죠. 판단이 왔으면 그 외통위에서 외통위의 주요 그 활동 무대가 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코이카는 무상원조 ODA라고 아시죠? 무상원조에 관한 그것이 사업 예산이 한 8천억 가량이 되는데 그 예산을 해외에서 코이카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 원래 목적대로 또는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은 당연히 국회 외통위에서 점검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기재위에 관련된 기재위는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1조 가까이 된다는데 38명에 대한 38명에 예. 대한 집회 기본적인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 38명 명단이 왔는데 예. 김영학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명단이 왔잖아요. 오긴 왔잖아요. 국회로 왔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행정용어로서 통보를 하면 그 통보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국회 입장을 지금 여쭙는 거라고. 그건 38명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 예. 어제 외통 입장을 그러니까- 보면 문제가 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지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지금 절차가 피감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회는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그 결과를 보고. 이번 출장이에요. 그거 좀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죠. 예. 예? 문희상 의장 그 당시에 그 베트남 대사관 등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관광 일정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건 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